우리 청암사 가을은 범어사 금정산 가을하고는 또 다른 맛이 아주 물씬 풍겨. 범어사 가을은 좀 맑고 엷은 맛이 나지만 우리 청암사 가을은 깊고 또 낙엽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길을 덮다 보니까 그 가을 자체 그 떨어지는 낙엽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깊은 멋을 또 이 우리 청암사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거, 단풍이라고 하는 거, 저렇게 물소리, 또 보름에 충천에 떠 있는 달, 우리가 산중에 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우리 몫이라. 달도 구름 한 점 없이 밤하늘에 밝은 달은 내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그런 내 마음의 지혜의 밝은 모습이고, 또 흐르는 산중 물소리는 우리 마음이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저렇게 리듬이 살아서 정화된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일상의 리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적에 우리는 산중에 거하는 수행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논어 강의는 공자님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하나를 다 예에 맞게 공경의 마음을 우러내서 이렇게 사람의 맛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이런 어떤 시라든가 초현실적인 우리 부처님의 법의 진리가 소화가 되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공경경자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사람에게는 산을 봐도 산에 걸리고 물소리를 들어도 꼭 마음 밖에 물소리를 듣고 모습을 모습으로 구하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밖으로 흐트러져서 흔들리게 되는데, 산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산이라든가 물소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수행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위영물이라는 분은 당나라 때 시인인데, 왕유라든가 두보라든가 같은 성당 때 사람이야. 성당 때 사람인데, 그 낙엽 떨어지고 비 오는 날, 그 초산이라는 자기 친구가 그리워서 화산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시를 한 마리 남긴 시가 저 반쪽아리 시인데, 욕지일표주 하나의 표주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그만 박을 의미라지. 옛날엔 표주박에다 술을 담고 다녔으니까 요즘은 병에다가 그렇게 담고 다니면, 옛날엔 표주박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맛있는 술이 가을에 울고 나오면은 친구에게 가져가서 그렇게 술 한 잔에 시흥을 돋구는 그런 것이 시인의 최고의 어떤 그런 품위적인 즐거움인데, 욕지일표주 하나 표주박의 술을 가지고서 원이 풍이석이라, 멀리서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풍우석, 원이 풍우석이라 바람 불고 비 오는 저녁에 당신을 위로하려고 멀리서 술 한 병 들고 당신에게 찾아왔는데, 분위기를 알겠죠? 아무 뜻도 모르면서 단풍이 오니까 막 산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 너도.
낙엽이 망공산하니 친구 찾아와서 산중에 들어왔더니만 낙엽이 망공산하니 떨어진 낙엽이 온 골짜기를 덮고 소복이 쌓여 있는데 하처에 심행졌고 만나고 싶어서 오는 도반은 그 산중에 가니까 낙엽만 쌓이고 빈 골짜기에 흔적조차 없는데 하처에 심행졌고 어느 곳에서 행적 도반에 행하는 모습 그 모습 그리워하는 그 모습 행적을 어느 곳에 찾을 건고 낙엽이 빈산에 꽉 찼는데 어느 곳에 찾아봐도 도반은 없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친구를 못 찾았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이 시를 음미를 해보면은 뭐 보고 싶다, 뭐 실망한다,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서 그런 좀 척한 아쉬움 그런 것보다도 그 낙엽하고 빈 산이 그 친구의 모습이고 바로 찾아간 자기의 모습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산은 나를 와달라고 초대를 하지를 않고 아역부지산이라 나는 실제 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산과 나와 산이라는 것은 별개의 위치에 서 있지만 산하 상망처에 산과 나와 산이 서로 마주보는 곳에 망영별우 아니라 산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두커니 산을 쳐다보고 앉아있다니까 특별한 마음속에 한가로움이 우러나온다. 어떤 세속적인 그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풍기지 않고 우러나오는 소리인데 이 자체는 결구에 낙엽이 망공산하니 하처에 심행졌고 낙엽이 빈 산에 가득 찼는데 어느 곳에서 친구의 행적을 찾겠느냐. 비어있는 그 산 전체 자체가 친구의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저런 시를 좀 알고 산에 올라가서 산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까지 그 무슨 미친 송아지 같이 그저 가을 단풍 쫓아다니면서 후적거리고 다녀보니 저런 시를 외워서 소화가 돼서 마음의 정리가 되면은 산 자체를 느끼는 것이 내 몫이야. 전부 내 몫이란 말이야. 수행인이 저런 자세가 갖춰지지 있지 않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산을 보면 산에 걸리고 물소리를 들으면 물소리에 걸리고 자기 모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모든 자에는 자기에 해당된 자기의 몫이라 그런 얘기. 저 모습이 우리 청암사 바로 저 모습이야. 그렇지? 감홍시 떨어진 소리도 저녁으로 자다 들어야 돼. 산에 다니다 코 골고 자가지고 항상 마음이 정갈하면은 저 감홍시 떨어진 산과 떨어진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응? 누가 그렇게 산에 잘 다니냐 요즘? 저는 보니까 무엇을 알겠어. 욕지일표주 원이풍의사. 그렇게 수양이 많이 되어 있는 도반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육물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우보인이라 도반을 정해가지고 내 인을 돕는다. 그 말 앞에 배웠지요? 절대 혼자는 이루어갈 수가 없어. 욕지일표주 하나의 표주박의 수를 가지고서 욕이란 말을 뒤에 새겨야 되겠지. 멀리 바람 불고 비오는 밤에 애로운 친구를 멀리서 위로하고자 해서 찾아왔더니만 맛이 있어요. 낙엽이 망공산하니 낙엽이 떨어져서 빈 산에 가득히 채우니
건 빈산에 채우고 낙엽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짓는 이역물 자체가 하나의 선사의 입장에서 시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냄새가 전혀 풍기질 않습니다. 이 시는. 무슨 공자니 석가니 중생이니 보살이니 이런 명상들이 사라진 자리야. 빈산 자체가 바로 자기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산의 주인공이 되고 하처에 심행적고 어느 곳에서 행적을 찾고 산중 분위기제. 산중 자체가 자기 모습이라는 거야. 송하의 문동자니 은사 체학거라 지제 차산중의 연정 운신부자. 그시 알지요? 소나무 아래에서 시자에게 묻느니 자네 스승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은사 체학거라 우리 스님 약해로 가셨어요. 그래.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운신부지처라 그 산은 구름이 덮여가지고서 그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볼 수가 없다. 구름이 덮여있는 산. 바로 그 모습이 친구의 모습이고 세속적인 어떤 물정이 다 끊어진 그런 구름이 덮여있는 산. 그것은 찾아가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고 친구하루로 꼭 만나가지고 누룽지를 먹고 찝쩍거리고 뭐 그런 게 그 자체의 모습을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설명하면 쓰는 게 대원사 문화냐? 옛날에 내가 이거 한번 해줬을 거야. 산중에서 살면은 산중 분위기를, 가을 분위기를 알아야 돼. 송나라 때 이 소동파가 황사시라는 그 자기 금강경 공부하는 친구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인데, 가을에 편지로 보낸 내용인데, 시문학인들 손 들어봐. 저것들은 이 글자도 모르겠네. 소동파가 황사시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황사시라는 사람이 황산에 골짜기에 조그만 토굴을 하나 사가지고 선비인데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동파선생하고 가교가 있었는데 그 구서수관이라는 편지 서간문에 보면은 이 시가 나와요. 진의 풍엽이 만시라니 수서수이라. 우리 청암사 분위기의 가을 분위기. 진에 비가 오니까 비하고 묻어있는 흙에 같이 버물러져 있는 부는 바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풍엽. 풍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고 저렇게 흩날리니까 낙엽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범벅이 된 그런 낙엽이 이렇게 가을 바람에 이쪽 저쪽 흔들린 건 날아다닌다는. 진의 풍엽이 만시라니 수소수유라. 수소수유라. 쓸수록 더 떨어진다. 여러분 그렇죠? 이쪽이 낙엽이 그렇더구만. 내가 어제 가보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자기 모습으로 봐야 돼. 가을에 물들여서 떨어지는 낙엽의 이치를 알면은 그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그 영화의 소재를 내가 한번 봤는데,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잎이 피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이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의 어떤 생주계고 우리의 삶 자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생로병사를 모면하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달라서 그것은 생긴다든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게 없지만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주리면의 어떤 그런
서차를 꼭 밟는 것이 낙엽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가을에 낙엽에 물이 들어서 뚝뚝 떨어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삶 자체가 여유가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한결 여유가 있고 그런 어떤 내면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건데 수소수유라 쓸면 따라서 쓰는데 또 따라서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해야 되겠지만 수소수유란 말은 쓸면 쓸수록 자꾸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수소수유라 쓸면 쓸수록 따라서 쓰러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청암사 가을의 일상생활 아니요. 우리는 마음을 쓸고 또 쓸고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관리하다가 우리 몸은 가니까 이 마음 자체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 수소수유라 쓸면 쓸수록 따라서 낙엽이 자꾸 유유 떨어진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낙엽을 이렇게 청암사 가을 색깔 이렇게 쓸지만 저렇게 실을 만들어서 내라고 하면은 도저히 되지를 않죠. 그렇지? 평소 우리 삶 자체를 저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하려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저렇게 똑 꼬집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가을 풍경하고 물이 들어서 떨어지는 낙엽하고 우리하고 두리안이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서 시인들은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저런 시를 많이 읽어야 저런 시를 많이 읽어야 차를 마셔도 여유가 있지. 만날 10시 아무니나 해갖고 그냥 스님이 불법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다만 옆에 사람이 질려. 불법 얘기 전혀 아닌 소리로 불법 얘기가 묻어 나와야지. 만날 절에 오면 절 얘기. 이 자 무슨 자예요? 소자제. 소자도 모르나? 소자 옆에 절사한 자가 무슨 자예요? 서울특별시라는 특자 아니여. 그렇잖아. 절에 가면은 자꾸 불경 얘기하니까 선비들이 싫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 보고 고기 좀 사달라고 하니까 소우자 절사자 스님한테 고기 얻어먹는 게 그게 특별 대접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 소우변에 절사자 쓴 거 아니여. 고기야 다 먹는 것이지만 그렇잖아. 스님한테 고기를 얻어먹은 게 그게 아주 대접 중에서는 최고 대접이야. 그렇다고 고기 사주려고 속인 데리고 증산면이나 김천 데리고 나가면 안 돼. 너희들은. 그 특별 특자 그 특자야. 그 자에도 그렇게 나오는가 스님? 예? 그런 말은 없어. 실제 나는 답이 없어.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지. 그게 달이라든가 저 도리에 스쳐가는 물소리라든가 저렇게 가을에 푹 물이 들어서 떨어지는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 산중의 전체의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내 몸도 잊어버리고 시비선악도 잊어버리고 그 자체의 올륭한 모습이 바로 환경의 법성이 올륭한 모습이지. 그게 뭐 낙엽이다 뭐다 인식하게 되면 아무리 살림살이가 말더라 하더라도 시비꾼. 우리 강원의 한 놈은 꼭 시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 살림살이가 보통 피곤한 게 아니거나 내가 보면은. 제발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결과가 뭐냐? 이빨 빠지고 뭐 팔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시비를 하는 거야. 그 내가 걔한테는 좀 부끄럽더라니까. 나는 내 본분에 대해서 저렇게 철저하지 못하는데 자는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비례 비교하는 거 걔한테 좀 미안하더라니까 요즘 뭐. 시비를 하려면 그렇게 철저해. 철저하면 뭐하냐? 대가리 깨지고 이빨 깨지고 팔 부러지고 병원 시세밖에 더 가냐? 그래도 시비하려면 늙어 죽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시비해가지고 돈 명예가 생기냐? 내 말 맞지? 그렇지?
너희들은 막 이렇게 집에 안 보이고 막 꼬잡 뜯는다 그러대 이렇게. 근데 우리 학인들은 안 그래. 가서 붙어 그냥. 이제 논을 한번 해볼까 또? 요 송차도 좀 진한 게 있지만 요즘 맹물이네. 에? 가위를 못하니까 음식 문화도 사라져. 그럼 괜히 내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네. 범 30장이라 자로 문정한데 자왈 선지노진이라. 자로가 공자님 제자 용맹이 제일 많은 분이 자로인데, 자로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데, 자왈 선지노진이라. 백성들보다도 내 자신이 선지, 그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갈지자는 대통령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전체를 받는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의 그 다스린 백성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이고 가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몸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백성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절집 생활도 그렇죠. 치문반이 솔선수범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음 치문반 받았을 적에 그 모습을 치문반에게 받아줘야 되는데, 저들은 가서 증산면에 가서 깡맥주 사 먹고 온 산을 희비고 돌아다니고 시간도 안 지키고 밑에 반한테 잔소리하면 들을까? 안 듣지. 그렇죠. 요즘에 큰절에 보면 우리 강사스님들 보면 차가 한 대씩 다 있고 왜 그렇게 바쁜지,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사라졌다가 월요일 때쯤은 와. 그러면 학인들하고 예불 하고 뭐 아침 저녁 고향 건 나밖에 안 남아 또. 나밖에 안 나와.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어디 법문하러 간다, 어디 강의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요즘 큰절에서 모두 외국에서 박사학위, 불교 박사학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큰절에서 안 산다는 이유가 절집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아침 저녁 예불 금방 고향 뭐 그런 것이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집에 와가지고 절집 생활을 익혀서 절집 생활을 하나하나 내 몸에 챙겨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부가 진하기 위해서는 절집 청소하고 예불하고 스님 시봉하고 경전 배우고, 이것이 뿌리가 돼서 절집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강의는 뭐 금강경이 뭐니 강의는 잘하고 절집 생활을 안 하는 그런 강사, 강주,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 살 필요가 없지. 절집의 생활이 하는 것은 절집의 어떤 생활을 내 몸과 의식으로 탄사롭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선배로서 먼저 하고 먼저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잘 되는 것이지. 집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배고 졸업을 하고 한 다음 밑에 후배반들한테, 요즘은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치문 배우고 서장 배우면 서장 배우는 사람한테 치문을 갖다 물으면 다 가르쳐 주겠는데, 요즘은 물을까 싶어서 치문반 옆에 뭐 지레 겁이 나가지고, 그럼 무슨 뭐 상판 하반하고 어떤 배움에 그 연관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냥 온 산에 가을산에 그냥 미친같이 돌아다니고, 졸음만 하고 가면 그만이야. 안 돼. 옛날에 우리 쓰는 그런 끈끈한 문화,
상판한테 의지하고 모르면 가서 묻고. 상패가 강사야 다 옛날에는. 에? 맞아요.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만 이제. 에. 우리 전통 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북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선진 교육 장소 토론 문화가 그런 것들인데, 그런 끈끈한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어떤 그 전통 강원의 깊은 맛이 어디 느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선진오지란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이 굉장히 참말로 공자님이 자료에 이렇게 하는 소리요. 물론 자료가 말만 벙서리하고 영맹스러워서 그런 어떤 몸소 실천은 그런 품위가 다소 자기 제자들 중에 떨어져서 선진오지다 정치하는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정치 색깔을 자료의 입장에서 얘기는 하시는 것이지만 음미해 볼 만하단 말이요. 소시왈 범민지행이 이신으로 신지즉 불령이 행이요 범민지사가 이신으로 노지즉 수큰 불언이니라. 무릇 백성의 행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릇 백성의 행실이 백성을 이해하는 정치를 위정자들이 그 행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신선지즉 백성에게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으로서 먼저 할 것 같으면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소외시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대통령, 진짜 국회의원 하려면은, 진짜 방장 조시를 하려면, 왜 돈이 뭐 스님들 간에 몇십억씩만 있냐 이 말이야. 나 좀 줬으면 좀 팍팍 써봤으면 좋겠어. 쇼핑도 좀 해보고. 쇼핑. 아, 그래야 장수 돌공장에도 가야지. 그거 놔둬가지고 뭐 하는 건 몰라. 그 절집에 밥 주고 다 주는데. 자기 몸뚱이 꼬실 화장기만 있으면 족하지. 몸으로써 그것을 먼저 한 직석은 불령이 행이요. 그 법령 자체를 명령을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백성이 지키냐 안 지키니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슨 문화든지 다 그렇지. 무릇 백성을 위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신으로 노지적 위정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몸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고 노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실천을 옮긴다라고 하면은 비록 백성을 부지런하게 철야로 막 부려먹는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위정자들의 하는 그 지향을 따라서 마음으로 진짜 수긍을 가고 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안 하면서 백성에게 세금 많이 내서 받고 챙기고 뭐 하면서 백성이 범법 행위를 약간 저지르면은 온갖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백성을 그렇게 뻔히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요즘 노사분기라든 그런 것이 억지로 해서 그렇게 일어나겠어. 그렇잖아. 응? 청리한데 왈 무건이니라. 그 선진오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 한마디 붙여주십시오. 그게 청익이라. 본 얘기를 꺼내고 그 얘기가 끝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더 한마디 해주십시오 할 때를 청익이라 그래. 그렇지? 내가 묻고자 하는 마음을 강심간대에서 질문해서 묻고 나오면서 또 좋은 말씀 한마디 더 붙여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청익이라 그래. 왈 무건이니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몸은 어차피 이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집착이 생기고 아상인상 생기잖아. 이 불교에서 경전이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아상인상 없애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 근데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의식을 해서 아상인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내 몸을 유지해서 평생 종노릇밖에 더 하냐. 그렇잖아. 또 내 마음에 아집에 꽉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나를 유지를 해서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내 아집에 종노릇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무건이라고 하면은 선지노지를 부지런히 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기왕 는 선지노지를 부지런히 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기왕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리고 또 강사 스님 강심부터 강의를 들을 적에 그건 내 일이고 내 책임이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내 아는 것은 나 혼자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내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그런 어떤 책임의식 그런 걸로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청이간대 왈 무건이니라. 오시왈 용자는 시어유인이 불능지구라 고로 이차로 고지라. 정자왈 자로 문정한데 공자기 고지의러니 그 청익즉왈 무건이요 미상부유소거하시니 고사지 심사야라. 앞에 말의 결론 오시가 가로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에 기뻐이 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똑바로 알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치를 똑바로 알아서 실천한 것은 지혜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무대뽀같이 용맹. 자로라는 사람은 기질이 장군 기질이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는 사람과 부딪힘에 유의적인 그런 상태에 아주 그냥 자로라는 사람은 아주 기뻐해. 그러지만 그런 어떤 대상들이 사라지고 할 적에는 그 생각이 지구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그런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이든지 없는 모습이든지 항상 자기 자신이 백성의 대변인이 돼서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게 백성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백성을 일깨워주고 백성에 대해서 고무적인 그런 행동을 자기가 몸소 실천하기 때문에 그건 둘이 아닌 차원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는 것은 무의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로 인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스러운 데에 기뻐하지만서도 그러나 유의적인 모습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고로 이차로 고지라 무건이라. 없을 무자는 아니 불자나 말물자나 말막자가 뜻이 달라. 절대 이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도저히 게을러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소리야. 무자는 많은 서인에게만 해당되는 소리야. 금지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염문도 파서 안 된다. 선지노지에. 그러냐. 오래도록 머무르지 못한 까닭으로 공자님이 무건이라고 하는 이로서 고지라 자로에게 고했다. 정자왈
자로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이미 선지노지라고 그에게 갈지 그에게 고했으나 그냥 또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고 청익을 하니까 청익에 미친 즉석은 곧 무건이라고 말할 따름이요. 이란 말은 무건에 다른 답이 없다. 이란 말은 그것을 한정지어주는 말이죠. 무건 따름이요. 아직 다시 일찍이 다시 고한 바가 있지 아니하시니 다른 얘기 전혀 너저런 얘기 늘어놓지 않으시니 짐짓 자로로 하여금 무건이라는 데에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딱 띠에 써서 무건이란 말 용맹정진이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그렇게 여지없이 딱 그렇게 무건이란 말로 표현해 주셨다. 한 대목이 끝나고 중궁이 위 계시제라 중궁이 위 계시제라 계시의 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지배인이다. 호텔 가면 지배인 있죠. 그렇죠? 예. 계시는 노나라의 장노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가 삼형제인데 다 대부예요. 대부면은 제우 밑에 벼슬아치가 이제 대부인데 그 노나라의 제후 임금이 세력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 삼형제 삼가들이 노나라의 정치를 다 알아하고 그래서 얘에 굉장히 어긋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제후의 음악을 도용해서 한다든가 뭐 이래서 공자님이 춘추말대 사람이지만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에 대해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좀 안아주면 좋겠더만 공자님 아주 제일 꼴보기 싫어서 환장해. 자기 제자 중궁이라는 사람이 그 보기 싫은 계시의 집 가신이 됐는데 그것도 어쩝니까? 현실이 현실인데. 예? 정치를 물은데 자왈 공자님 자로하고 또 중궁이란 살림사는 또 다르죠. 중궁이란 사람은 좀이란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자로는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쪽이니까 같은 정치를 묻지만 같은 제자가 같은 정치에서 묻지만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공자님은 달리합니다. 자왈 선유사요. 유사를 먼저 뽑고 사소가 하면 적은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알며 어진 제주들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발탁한다. 그런 얘기죠. 거라고 하는 거 발탁한다 이 말이에요. 유사는 중직이라 재는 겸중직이나 연이나 사필 선지어 피후에 고기 성공적 기불로의 사필거이라. 관은 시로야요 대자는 의사의 호규소행이 불득불징이라. 소자사지적 형불남이 인심이 열이라. 현은 유덕자요 재는 유능자니 그 이용지즉 유사가 대득기히니 정익수이라. 논어를 저 원문만 하면은 진즉 다 띄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주를 하고 또 주에서 또 소에서 또 이제 매듭 짓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논어가 한 2년, 한 3년 걸리죠? 걸렸죠? 예? 3년? 예? 그래도 뭐, 골륜새가, 예?
그래도 뭐 그렇게 6년이나 걸려도 골륜새가 대추 먹어 삼키고 눈도 깜짝 안 가지고 이런 깜짝도 하는 같이 먹는데 뭐 언제 너는 배웠나 싶을 정도로 세월만 오래면 뭐 누구들은 자동폭으로 그저 밀려서 다 나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원문만은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또 우리는 뭐 시공을 초월해서 사니까 에? 시간과 공간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에? 그러다 보면 밀려가는 것이지. 유사라고 하는 것은 중지가라 무슨 주지 총무 원주 별자 각각 분담을 유사라 분담하는 것을 유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재 같은 데는 향교 같은 데 소임 짤 적에 유사부터 먼저 짭시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유사 맡아서 각 분야에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유사직이라 그래요. 유사. 유사는 여러 직책이니 그 대부 밑에 지배인 가신이 있고 가신 밑에 여러 유사를 두어 가지고서 또 그 일들을 모두 관장을 하니까 가신이 총 책임을 지고 그 가신 밑에는 여러 소임이 유사다 그런 얘기죠. 제가 중직을 겸함이라. 그러나 일에는 반드시 유사 저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일이 벌어지면 유사를 먼저 두어서 각각 책임 소임을 먼저 해가지고서 그 뒤에 그 성공을 상고한 적성은 그 일이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공을 상고해 본 적성은 유사를 두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직책을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피곤하냐 이 말이야. 정치는 혼자 못해. 각각 분담된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사를 소임을 짜고 뒤에 일을 해가지고서 그 공을 이룬 것에 대해서 고찰해 본 적석은 자기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반드시 잘 빌려져서 또 유사들한테 일일이 일해서 보고를 받고 자기는 또 가신이다 보니까 또 이제 대부한테 일을 보고를 하고 대부는 또 임금한테 그렇게 제후들은 일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소임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은 다 정치 다 못하는 거니까. 관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대자는 일한 데 대해서 혹 좋지 못하게 피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징이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도모하는 데에 부득불 꼭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소자사지즈 그 정치를 하는데 조그만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허물을 묻어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나간다 이 말이야. 사람을 쓰는데. 그렇죠. 우리가 강원 소임도 그렇고 또 절을 하나 움직이는 그런 소임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큰 허물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한 조그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그만 허물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조금 허물이 있는데도 막 허물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점을 사중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회의 소임자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물며 정치하는데도 그렇죠. 정치는 혼자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살인을 했다든가 큰 범죄를 했고 또 좋은 장점도 있지만 너무나 큰 허물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벌을 주고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허물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 좋은 허물은 용서해주는 그런 어떤 거. 그러니까 중궁이란 인품이 꼭딱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또 공자님 제자들 중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은 허물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잔 또 꾸벅꾸벅 좋은다. 또 산에 가가지고 피곤해서 좀 뭐. 공부를 하고 산에 가야지. 공부도 안 하고 산에 가면 그건 안 되지. 공부도 안 하면 산에 가면 안 되지. 적은 허물을 사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준 즉석은 형이 범람하지 아니하고 형벌이 아니하고 그런 얘기죠. 자기의 어떤 정적이 내 일어나고 반대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그런 건 안 해야 돼. 죽이고 그런 일은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넘쳐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치하는 여유 있는 그런 밑에서 마음을 편하게 안심하면서 열심히 백성노라고 나라를 위하는데 일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라. 혀는 어지련 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추상명사지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수양을 이렇게 후천적으로 절해와서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마음 씀씀이 바뀌어져.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밖으로 이렇게 도반들에게 은은히 드러나는 것이 그게 덕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그 마음속에 얻은 것이 그 사람의 몸 밖으로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추상명사니까. 공자님 같은 부처님 같은 그런 조사스님 같은 그런 분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자고 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 거의 용지적 그런 사람을 국가를 다스리는데 들어서 쓴 것 같으면은 그 재주 있는 일부분의 재주 있는 그런 유사들이 다 그 재주 있는 사람들 맡아서 중책을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얻어서 그 직책에 맞게 그런 사람을 다 등용해서 정치가 더욱 바꿔질 것이라. 언지 현재의 거짓이니고 거의 소지면 이소불지를 인기사저하 중궁이 여무이 진지 일시지 현재고로 공자 고지차라. 정자왈 인각 친기친이니 연후에 불독 친기친이라. 종구인이왈 언지현재의 거제리요 자왈 거의 소지 이소불지인을 인기사저하 하시니 편견 중궁여 성인 용심지 대소라. 추차이적 일심의 가히 흥방과 일심의 가히 상방이 지제 공사지간이니라. 범시왈 불선유사적 군행신직이라. 불사소가적 하무전인이니 전인이요 불거현재적 백직이 폐이니 실차 삼자면 불과이 개시제온 항천하호와.
유사를 먼저 뻗고 조금 허물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그런 것은 누구나 확실은 모르지만 자기가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어서 그런 어떤 품평을 내려서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질고 어떤 사람이 덕이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덕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령하는 데는 사실 서인이면 모르지만 중궁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진재주 있는 사람을 확실히 알아서 거지 그 사람을 등용시켜서 정치에 편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잘 부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렵다 이 말이야. 하는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그 목만 내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 돈이 전체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넘치고 흘러가서 나쁜 짓거리를 쓰신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돈 많이 가지고 나한테 좀 내놔. 꼭 그것만큼은 자기 해당되는 만큼은 돈이 자기 것으로 쓰여지지, 많이 있으면은 함부로 써지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진 사람 등용해가지고 사람 쓰는 것이 절집어져서 어려워. 그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스승을 위해서 부처님 삼보정제를 관리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말은 다 아주 준수하게 잘하지. 꽃박 넘어갈 정도로. 나는 은사스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삼보정제를 딱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 전생부터 원력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전부 저한테 맡기십시오. 거기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진재주를 잘 알아서 거짓 등용하겠습니까? 왈 거의 소지면 네 자신이 너 있자, 네 자신이 알아볼 만한 사람, 그런 아는 것만 거라고 하는 것은 팔탁하고 그런 얘기죠. 네 아는 영양껏, 네가 확실한 사람, 네가 확실한 사람, 네 수준에서 사람 알아보는 그런 선에서 확실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인품을 확실히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너가 아는 사람만 확실히 등령하면은, 네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것을 인기사저하 사람마다 그런 인물들을, 저자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버리겠느냐. 네가 아는 사람을 확실히 등용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사람 보는 눈이 갖춰져 있으니까, 네 밑에서 소임 보는 다른 사람도 눈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 견지워서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등용하겠지. 그런 얘기, 그런 얘기겠지. 그런 얘기야. 어떻게 어진 사람을 알아서, 우리가 절집 생활하고 성가대학 공부를 금강경 보고 뭐 했었는데, 이 공부해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마음 씀씀이를. 그저 맹목적으로 도방이 좋고 뭐 그저다 잘못 쓰다가 가발 쓰다가 이제 카발에 가니까 안 돼, 그런 거. 안 돼. 네가 아는 바를 등용하면은 네 자신이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을 버리겠느냐. 사자는 버릴 사자야. 그 사람도 네 자신이 그런 수준에서 사람을 등용시킨다라고 하면은 네 주위에 있는 눈 밝은 사람도 네가 등용시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등용시켜서 그렇게 정치에 도움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궁이 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했다. 뭘 어떻게 염려스럽게 생각했느냐. 다 일시의 현재 어진제주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까닭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장단점 재주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진 사람을 등용해서 정치를 하라고 하니까 공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난감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느냐. 네 아는 만큼 네가 그렇게 사람을 추천하고 또 네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니까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살아라. 공자께서 고지 이차라 정자왈 사람마다 각각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함이니 우의 것은 동자로 새기고 그 밑에 것은 명사로 새겨져 그 친할 만한 사람을 다 사람마다 다 친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어떤 백성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자의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과 사람 관계에 연을 맺고 산다 이 말이야.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사람마다 각각 친하나니 그런 연후에 유독 혼자만이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히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각각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히 하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친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등용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한 사람을 다 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등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입니다. 중궁이 가로되 어떻게 어진제주를 알아서 등용합니까? 라고 말하니 자왈 네가 아는 자를 등용하면은 네가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버리겠느냐 라고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문득 중궁과 그리고 공자님의 용심지대에서 중궁은 지 마음만 알지 지 밖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니까 공자님이 그것도 챙겨주니까 중궁과 그리고 공자 성인이 용심 마음을 쓰는 크고 적은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궁은 현재를 발탁해서 정치신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다른 사람들 너와 같이 친할 만한 사람을 다 친하고 있으니까 또 네가 발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발탁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임을 살고 너희들이 졸업을 해서 선방에도 가고 스님 모시고 살림도 살고 나이 50, 60 되면 또 밑에 사람도 거느리는데 사중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 일이 아니고 신중해야 되니까 소임을 짜고 할 적에도 딱 이런 노노의 어떤 과정에서 잣대를 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허물이 적다 이 말이야. 이 뜻을 미룬 즉석은 한 마음으로 가히 내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발탁해주면 한 일심으로 가히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흥방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하고 또 한 마음으로 가있어 상방이 나라를 또 잃어버린다. 사람 잘 등용 못하고 사심으로 그 친기친이란 말은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친기친이라. 그렇지? 이 친기친이란 말을 그 친척 얘기를 모두 새긴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 친기친이란 말은 그 친할 만한 사람, 예, 우리도 같은 도반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예, 친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누구나 다 있다 이 말이야. 일심에 가히 상방이 친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비뚤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야합해버리고 나라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폭삭 망해버리지. 그런 거 아니겠어? 한 마음으로 가히 일을 망치는 것이 다 뭐 사람을 등용시키는데 사사소리 하느냐, 공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하느냐, 공사의 사이에 있을 따름이라 그런 얘기지. 그렇지? 소인은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군자는 항상 모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군자라 이 말이야. 중생은 자기 아상인상에 집착해가지고 자기만을 모르지만 보살은 중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중생의 입장에 서 있다야. 그런 얘기야. 예. 소동파나 작가들은 항상 패자의 입장에 서서 글을 쓰듯이 보살은 항상 중생의 입장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공이고, 중생은 수행을 못해가지고 지 몸이라든가 지 마음 아상인상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사사스러운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등용하는데도 그런 질이 높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 친할 만한 친할 만한 사람을 항상 친히 여기고 다니니까 다 이웃이니까